대한항공을 한 번이라도 탑승해 보신 분들이라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의 가치가 약 90일 후에 떡락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떡락하는지, 그리고 이 떡락하는 마일리지의 가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방법은 무엇일지 오늘 또떠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여행 계획을 세우기 힘들지만 코로나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 빨리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4월 1일부터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가치가 떡락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인 스카이패스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는 조금 적은 양의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이 가능했던 항공권이 4월 1일부터 훨씬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우리에게 인기 있는 노선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뉴욕이나 LA나 파리 같은 경우 예전에는 7만 마일리지 가지고 이코노미 왕복 마일리지 발권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뉴욕은 2만 마일리지, 그리고 LA와 파리는 1만 마일리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세 도시 모두 12만 5천 마일리지 가지고 왕복 발권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뉴욕의 경우 6만 마일리지가 추가로 필요하고 LA와 파리는 3.5만 마일리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일리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돈을 가지고 구입할 수 없는 재화죠. 비행기 탑승을 하거나 신용카드 같은 걸 사용해서만 모을 수 있는 굉장히 모으기 어려운 마일리지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작은 변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인 스카이패스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전에 변경이 발표됐을 때 자세히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결론은 이 변경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소비자보다는 피해를 볼 소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것이 사실상 모든 이제 마일리지 모으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 자체가 너무나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임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항공이 1년의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인데요.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약관에 보시면 이 마일리지 공제 차트 변경과 같은 제도의 변경이 있을 때는 무조건 3개월 전에 사전 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1년의 유예기간을 가져야만이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도 이 스카이패스 약관을 충실히 따라서 2019년 12월 13일 날 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 4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을 변경 운영하는데 단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거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대한항공의 매뉴얼들을 운영한 이 발표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한항공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 스카이패스의 변경 자체를 이용자가 어필하기에는, 항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 조금이라도 이해해줄까 말까 고려해볼게 라는 그 두 가지 점도 사실상 지금 발표로부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생각해보면 산산조각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3개월의 사전고지와 1년의 유예기간, 과연 이게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1년의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이 변경된 제도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특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그 사이에 소비자가 대응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가지고 제도가 바뀌기 전에 빨리 발권을 끊는다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주는 게 유예기간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이 유예기간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과연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지, 정상적인 유예기간이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이었던 작년 4월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항공은 대부분의 국제선 노선을 운항 중단하거나 운항 축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운항을 하고 있다고 해도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고 국제 해외여행을 지금 갈 수가 없는 이런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그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소비자가 유연하게 그 변화에 대처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1년의 유예기간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간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유예기간을 사실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항공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업 자체가 국가의 기간 산업,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고 하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경쟁사였던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수 있게끔 역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산업은행이 8천억 가까운 금액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사기업이고 사익을 추구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할 거라면 국가로부터 국고에 지원을 받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간 산업이고 공공성을 띈다는 점은 이 회사 자체가 사익만을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업이 기간 산업이고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논리와 실제 마일리지 계약을 할 때는 어쨌든 우리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우리가 사전에 고지한 것처럼 그냥 코로나고 뭐고 알 바 모르겠고 그냥 제도 변경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소 이중잣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사도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개인의 이득, 마일리지 제도 같은 거를 변경하는 걸 우리가 막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 3년간 대한항공이 카드사에 판매한 마일리지 수익만 해도요 6,31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한항공은 돈을 받아가면서 카드사한테 마일리지를 판매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일리지를 또 카드사로부터 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상 돈을 받아가며 판매한 이 마일리지의 가치를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떡락시키게 변경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한 것도 억울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억울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변경된 마일리지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유예기간 1년을 코로나 때문에 통으로 날렸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강하게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전에 공지한 것과 같이 오는 4월 1일 날 변경된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카이패스 약관에 있는 1년의 유예기간이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활용할 수 없는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가 완전히 종료한 이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적용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즉 코로나 시기가 끝날 때까지 마일리지 제도의 변경을 임시적으로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해서 여행이 가능한 시기가 왔을 때 그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길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의견이 피력한다고 해도 저 역시 그냥 하나의 일개 유튜버에 불과하죠. 물론 8만 명의 구독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대한 대한항공 기업에 제 의견을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기도 하며 그리고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의 이익을 보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이 대한항공의 제도 변경을 연기하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료돼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20만 명이 넘게 참여하면은 청와대에서 실질적인 답변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0만까지 달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숫자가 채워진다면 언론이나 외부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항공한테 어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그리고 이 국민청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영상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이 국민청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 따라가셔서 SNS 소셜네트워크 로그인을 하신 후에 국민청원에 동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인분들이나 아니면은 활동하고 계시는 카페나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에다가 이 내용을 옮겨주시면은 또 더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죠. 이 국민청원 자체가 한 달이라는 제한된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내거나 제 개인적인 이윤을 창출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을 꺼놨습니다. 광고가 붙지 않는 영상이고 사실 광고가 붙어도 저에게 어떠한 이득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 또는 이 영상 밑에 있는 청와대 그런 국민청원 링크를 많은 분들에게 퍼뜨리고 많은 커뮤니티에 퍼뜨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시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꿈꿔왔던 여행에 대한 달콤한 꿈과 계획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제도 변경이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